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컨스탁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의 김종현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대 국내 정책 불확실성 완화. 미국에서 이 고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미국은 환호했지만은 이것은 또 동전의 양면이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내일이면은 이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하나가 또 제거가 되는 거겠죠. 과연 이 두 가지의 힘겨루기 가운데서 어떤 쪽을 좀 더 비중 있게 받아들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지 김민 전문가님부터 의견 알려주시죠. 네,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뭐 이런 게 아무래도 매크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비농고용 지표가 많이 좀 부러졌죠. 가이던스를 훌쩍 뭐 하회하는 그런 뭐 지표가 좀 나왔고요. 이제 저도 그 지표를 바라볼 때 이 시간에도 다뤘지만 선행적으로 어디에 좀 포커싱을 할 거냐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뭐 경기 둔화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연결고리가 이제 매크로가 잘 안 나왔다, 지표가 잘 안 나왔다, 그럼 경기 둔화, 금리 인하 이렇게 이어지는 사이클인데 지금은 뭐 조금 시장의 투심이 고용 불안 내지는 쇼크에도 금리 인하에 조금 투심이 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조정의 명분을 제공하는 게 뭐 경기 둔화이니까 좀 다뤄볼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겠죠. 미국 증시도 언제든지. 과연 그러면 글로벌에서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미국에서 즉 조정이 나왔을 때 커플링 관계로 우리 증시를 끌어내릴 때 과연 국내 증시가 하방을 강하게 버텨주면서 버텨줄 만한 그런 정책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느냐, 여기가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기적 조정이나 중기적 상방 우위라고 좀 썼고요. 9월의 계절성 조정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는 틀려가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8월 뭐 셋째 주, 넷째 주 저는 베팅을 좀 했고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더 매수세에 나섰는데 지금 성공 전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양옵션 만기일 이후 흐름이 중요하나 어찌됐건 그건 우리가 내일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최고가 상단 돌파를 앞두고 있거든요. 3,200 지금 50이 넘었죠, 여러분들. 어제 지수 잠깐 보시죠. 지난번 고가가 3,288인데 3,260까지 왔습니다. 이제 28포인트 남았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뭐 9월의 계절성 조정이 맞는가? 물론 저는 뭐 종가 마감까지 뭐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지켜는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끌어올린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방 경직은 무엇이 버텨줄까? 여기로 기결이 돼야 되겠죠. 결국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스처였다고 봅니다. 세제 개편안, 뭐, 우리가 이제 대중공개 내용으로 방송에서는 뭐 세제 개편안이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뉴스 폴로우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으나, 글쎄요, 뭐, 지금 안에 지엽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전제 조건은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런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제 개편안 등등이 우호적으로 통과된다면, 저는 지금 지수단에서도 중기 리레이팅이 10%는 가능하다. 전제 조건은 깔았습니다. 3,280이니까 3,500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뭐 이제 이 부분이 완전히 확정돼서 법률 개정이 된다면 공포 시행되게 되면 뭐 저는 4,000 초반대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진통이 좀 있고요. 그럼 반대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지연되거나 후퇴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책 프리미엄을 지금까지 받았던 부분이 다 소멸되고 다시 반납해야죠. 이렇게 되면 증시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가 좀 중요했고 제스처가 중요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국민의힘 그 장 대표신가요? 그분하고 이야기 나눌 때 어찌됐건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언사 한마디에 지금 이틀 내내 증권주, 금융지주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여기에 여러분들 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적인 제스처 했다, 긍정적 검토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의 투심이 거기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의 본질입니다. 시장이 이게 조금 더 우호적으로 통과되거나 긍정적이기로 확정이 된다면 시장은 더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주가에 증명이 되는 거고 이게 지연되거나 후퇴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글로벌 경기가 둔화로 갈 때
한국 증시가 어디 버티겠습니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지수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거든요. 버티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정책 모멘텀 및 법률안 세부 통과에 따라서 증시의 상하방이 갈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호적으로 이제 된다면 역시나 코어를 어디다 이제 놓을 것이냐. 뭐 지주사 당연히 껴야 됩니다. 근데 이분법적 논리는 안 됩니다. 뭐 두산, 한화, 뭐 SK 무조건 지주사니까 간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주주 환원책을 열심히 펼치고 돈도 많이 쟁여놓고 그리고 뭐 중소형 종목들도 돈 많이 쟁여놓고 주주 환원 많이 했던 기업들 이런 쪽으로 선별하는 게 좋고 뭐 하나 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찌됐건 정부가 지금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저사주 많은 기업들은 좀 소각할 수 있겠죠. 능력이 되고 실력이 뭐 재력이 된다면 그래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까지 코어로는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하나 더 뭐 50%의 코어를 배분한다면 계속 노래 불렀던 연초부터 반도체 소부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내의 주식 양도세 기준 이 부분이 어제 시장의 반응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좀 더 업사이드 열려 있다라는 시각이시고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저께 시가 부근이 또 단기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뭐 보기 좋게 어저께 틀리면서 외국인들이 지수를 강력하게 샀고 또 개별 종목은 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뭐 견주했던 한미약품이 갑자기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종목군들별로 봤을 때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 뭐 상승률이 강했던 뭐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이 일부 또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과 더불어 지수는 어저께 외국인들이 강하게 베팅했지만 그 외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군들이나 단기 모멘텀이 좀 사라지는 종목군들은 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 지수는 사고 또 개별 종목은 파는 그런 양상으로 좀 전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원래 이 결정, 대통령실의 결정이 월말 정도 아닐까라고 봤는데 일단 내일로 당겨진 거잖아요. 일단 100일 그 기자회견에서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지금 시장은 벌써 50억으로 다 인지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급등을 했고 그래서 내일 그 얘기가 나오더라도 뭐 주가 상승은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안 나오면 뭐 급락이겠지만 나오더라도 뭐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여기서부터 뭐 관련된 종목에 추가 욕심을 낼 뭐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만기를 둘러싸고 어디까지 더 끌어낼 수 있느냐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뭐 미국 쪽 흐름보다는 국내 그 정책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대주주 기준이 아닙니다. 배당분리과세를 포함한 나머지 세제들이 좀 더 중요한데 그러면 그 월말에 있을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배당분리과세에 대해서도 뭔가 변화가 있을지 정도는 한 번쯤 체크가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에 배당분리과세마저도 시장이 원하는 만큼 기준 넓어지고 그다음에 세율이 낮아진다면 전 이건 좀 호재라고 봐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우리 시장에 버틸 수 있는 재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이슈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 다만 이제 그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으니까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배당분리과세까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뭐 지주사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에서 자사주 메이커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의 추가 랠리가 나타날 개연성은 열려 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뭐 종목들 살펴봤더니 KCC 같은 것들이 또 어느새 또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진정으로 봐야 되는 건 대주주 이슈보다는 상법 개정과 배당분리과세의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정해지는 거는 일정 부분 좀 선반영됐고 그 이후에 배당분리과세라든지 이 상법 개정안 그 이후를 좀 봐야 된다는 시각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배당분리과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선반영돼서 지수에 충분히 좀 반영되어 있고 결국 뭐 내일이 만기니까 실제로 만기 효과는 오늘까지가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일정 부분 뭐 만기 지수는 결정이 되겠지만 예. 이슈가 나오면 뭐 세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은 뭐 쉽지 않다. 그렇다면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배당 권리 과세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가 나올 수 있는 월말로 모멘텀은 또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섹터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준비해 주실 섹터가요. 김민주 전문가님. 네,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주 고배당 준비해봤습니다. 네,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 이사님은요? 네, 뭐 자주 뭐 김민 전문가가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뭐 반도체 저도 오랜만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장 두 개의 날개였습니다. 이 한쪽으로는 금융섹터, 지주사 쪽, 증권 쪽 이쪽 좋았고 한쪽으로는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밖에 소부장 섹터들 이렇게 반도체 두 개의 날개로 지수가 1%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게 된 건데요. 각각 보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님, 지주사, 고배당 쪽 뭐 여전히 좋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아까 이제 김종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앞부분의 서두에 관해서 다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리과세 지금 25%냐 이세용 의원의 뭐 초부자 감세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35%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앞부분이 만약에 50억이나 그리고 지금 세제 개편안들 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증시 아예 못 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주사 고배당을 논할 때도 단순하게 그냥 뭐 상법 개정돼서 잘못하는 기업들 잘하게 만들고 잘하는 기업들 더 칭찬해주고 만들고 이런 논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예를 들어 지금 시장에 50억으로 반영을 하는데 10억으로 바뀐다든지 뭐 100억으로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요. 저는 100억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그 이유는 화폐 가치가 틀린데 엉뚱한 짓 하느냐 지금 20년 전 10,000원이 지금 10,000원입니까? 그때는 10,000원 가지고 밥 3끼 먹었거든요. 지금 밖에 나가면 한 끼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10,000원 가지고 진짜 먹을 만한 데가 뭐 김밥 천국 이런 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전제 조건을 놓고 할 때 뭐 이런 게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반기에 약간의 기대감으로 뭐 증권주, 지주사, 고배당 지주사는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냥 가요. 내내 지금까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던 기업들도 뭐 이슈 나고 갔거든요. 지금 못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할 때 이걸 왜 제가 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냐면 정부의 세부 정책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이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 여당에서 올라온 50억도 정부에서 처음에 컷했지 않습니까? 10억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기에는 현 정권도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언제 말 바꾸기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봐요. 단지 지금 프리미엄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제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제스처라든지 세제 개편안 계획이라든지 이런 주주 환원 강화 기대감이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우선 업종 대표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인데 어제도 불기둥이었거든요. 어제 11% 올랐고 종가 마감도 11%가 됐어요. 저는 좀 놀랐는데 뭐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솔직히 싶거든요. 왜냐하면 업종 대표주라서 가고는 있는데 미래에셋 증권이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보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막 많이 버는 쪽도 아니고요. 그들에 비해서.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10배 정도, 삼성증권, 키움증권이 6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제가 증권주 추천한 적이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삼성증권. 네, 삼성증권입니다. 지금은 업종 대표주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메리트적으로는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이 조금 더 있다. 정리를 분명히 좀 해드리고요. 굳이 신규 조건을 하신다면 전제 조건은 저희가 이제 다 깔았어요.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은 증권사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건강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니 뭐 지금 금리 나가는데 순이자 마진이 계속 떨어지겠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헤비한 배당 여력이 있겠느냐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고열 짜듯이 짤 겁니다. 돈을 얼마 못 벌어도 이득이 조금이라도 나고 있으면 배당 계속해라. 이런 정부의 압박이 계속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4조를 벌었습니다. 내년에 2조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배당 소득이 내려가야 되는데 자 올해 4조 벌었고 내년에 너희 2조 벌었으니까 올해는 2천억만 남겨라. 이런 식으로. 고열짜듯이 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서 저는 뭐 순이자 마진이 좀 떨어지더라도 4대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배당 메리트는 계속적으로 정부 눈치 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탑픽 제시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금융지주냐 하나금융지주냐인데 저는 좀 안정적으로 가실 때는
한국금융 지주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어느 게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느냐는 각자의 판단 몫인데 주가의 퍼포먼스가 좀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어제 하나금융 지주나 이런 거 움직이지 않을 때 한국금융 지주는 어제 6.79% 종가 마감됐거든요. 약간 21선을 크로스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외에도 여러분들 뭐 보험주, DB손해보험, 뭐 삼성생명, 뭐 BNK, IM증권 뭐 정말 많아요. 고르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적도 올라가는 게 좋고요. 다 좋은데 이익 증가가 배당 여력이 충분한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익 증가만 되는 게 아니고 배당 여력이 충분한가? 그러면 과거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디바이던스가 가게 되면 그걸 보면서 좀 고르는 걸 권장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양도소득세나 분리과세는 뭐 우리 박상재 의원님 보시면서 계속 크로스 체크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게 확정 전에는 여러분 불확실성 때문에 프리미엄이 저는 완벽하게 반영되었다고 보는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거는 불확실적인 프리미엄 반영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확정되면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확정되면 조금 차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확정이 되면 더 가는 쪽.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질질 끌지 말고 11월, 12월까지 빠르게 추석 전에 확정 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긴 연휴 있는데 9월에 확정 지어주면 굳이 종목들 차익 실현하거나 팔 이유도 없이 좀 안전판 갖고 넘어. 이게 여러분들 그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주가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2월 가서 말하면 말한들 뭐 하겠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다 팔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확정 전에 조금은 비중을 낮춰놓으시고 조금만 사라는 거예요. 확정 후가 되면 더 비중을 태워서 조금 강한 코어를 형성하는 게 전체 비중에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주사 배당, 이 금융섹터, 증권 아울러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은 반도체 어떤 점 주목하세요? 네, 일단 뭐 반도체를 제가 하고 싶지만 뭐 김민 전문가가 워낙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제가 뛰어들 자리가 없는데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결국은 그 신규 투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뭐 테일러 공장이야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신규 투자를 하는데 장비 발주, 소재 발주는 언제부터 나올 건가가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4분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고 조금 더 투자력이 있는 삼성전자 향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였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약간 중국 관련 노이즈가 꼈다가 중국 관련 노이즈도 희석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원익 IPS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 뭐 최근에 뭐 유진테크를 포함해서 뭐 김민 전문가가 추천하기도 했던 뭐 가장 많이 올해 그 반도체 소부장 중에 올랐던 코미코 같은 종목군들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의 지금부터 핵심 포인트는 저는 결국은 장비 발주가 언제부터 나오느냐가 핵심이다. 근데 이게 이제 4분기라고 본다면 현재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판이 뭐 돌아가면서 계속 다 오르고 있어요. 오늘은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보면 지금 상승률로 봤을 때는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코리아 서킷인데 이 코리아 서킷이라고 하면은 뭐 PC나 아니면 그 휴대폰의 그 뒤에 기판 정도 만드는 그런 쪽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이 종목까지 오르는 걸 보면 결국은 이쪽 시장, IT 시장 쪽에서의 뭔가 변화가 뭐 이스페타시스처럼 뭐 계속 달려나간 종목도 있지만 최근에 눌려있다가 뭐 대덕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심텍, 코리아 서킷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이것도 일정 부분 하이엔드 기판 쪽에 쇼티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나타나는 건 아닌가. 삼성전기도 넓게 보면 기판주로 포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봐야 되는 건 인프라 종목군들의 우리가 이제 수주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성ENG, 한양ENG, 그다음에 그 이름 바뀐 KS올 자 이런 종목군들이 실제로 공시가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가장 반도체 장비를 깔 때 가장 먼저 깔아야 되는 인프라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인프라들 예를 들어서 수주가 막 10월 뭐 9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주도 연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시그널로 해당 종목을 뭐 투자하든 투자하지 않던 소위 이제 반도체 쪽에 ENG 붙는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공시, 수주 공시가 나오는지 여부도 하나의 이제 시그널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난히 기판 쪽이 강하고 유난히 CXL이 강했는데 CXL은 뉴스 있는 거 알겠는데 기판이 요즘에 강한 건 뭐 딱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PCB와 관련된 학회, 컨퍼런스가 이제 크게 열렸던 부분. 그래서 국제 기판 패키징 네네, 그거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그래서 거죠? PCB 관련된 그 컨퍼런스가 열린 게 하나의 포인트였고요. 거기서 뭐 유리기판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 향후 PCB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언급했는데 지금 이 스페타시스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딱 하나거든요. 쇼티지거든요. 그 해당 기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쇼티지가 나서 이걸 누가 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국내 종목군들이 유독 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최근에 뭐 대덕전자, 신택 이런 종목군들까지 전부 돌아가고 있는 것은 AI 쪽에 전반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뭐 대만 쪽의 IT 섹터 쪽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쪽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이 지금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고 김민 전문가도 그렇고 계속 뭐 강조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은 그냥 나타난다, 뭐 모멘텀을 타고 간다라기보다는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급등했길래 이 행사가 5일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시차 도구 반영되나 했는데 주가 보니까 행사할 때부터 주가가 계속 올랐네요. 그래서 기판주들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또 주목받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으로 또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엔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김민 전문가님 준비해 주신 종목은요? 네, 지난번에 한번 들고 왔던 FST 들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김 이사님? 근데 저도 뭐 반도체 내 종목 중에서 ENF 테크놀로지가 다시 또 이제 재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ENF 테크놀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로 압축이 됐는데 각각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FST부터 알려주세요. 네, 이제 요즘 반도체 이제 계속 좀 붐업이 되는 것 같아요.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름에 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관심 별로 없었죠. 지금 또 시청자분들 그럴 텐데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반도체는 싼 종목들 정말 많아요. 어제 기판들 보십시오. 저 대체거래에서 코리아 서킷 이런 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어제 20몇 프로 올라갔는데 맞아요. 물론 이제 CXL 모듈 모멘텀도 같이 탔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던 종목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FST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 실적 형편없습니다. 여기 앞으로 근데 실적이 이제 좋아질 거라는 거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금 멘트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좋았던 기업은 앞으로 더 좋아지거나 비슷하게는 내야 돼요. 비슷하게는.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작년에 23억 찍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이 형편없었어요. 굉장히 좀 처참하잖아요. 좋을 때 200억씩 벌었던 기업인데 그런데 올해 지금 한 45억 정도를 찍어놨거든요. 못해도 올해 지금 한 100억 정도는 좀 찍을 것 같고 내년이 이제 기대되는 쪽인데 삼성전자랑 EV 펠리클 때문에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다시 그 실적 200억 원년회로 돌아갈 수 있는 쪽이거든요. 그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단기간에 그 가격 협상 이슈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단숨에 2만 원이던 주가가 지금 거의 3만 원 언저리. 어제 고가 기준으로 지금 28,950원까지 올랐거든요. 저가 대비해서는 이 주가가 지금 여러분들 16,000원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좀 올라왔고요. 그러면 좀 과열이 있겠죠. 조금 이제 좀 희석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 단기 저항선이 3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보유자분들이 많지는 않던데 제가 최근에 또 상담도 받고 했는데 좀 더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데까지 왔는데 이제는 조금 전략적으로 조금 차익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나는 더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제 뛰어내릴 때는 아닌데 그러면 가격 조정을 조금 감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28,200원인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 뭐 27,000원, 26,000원 이 정도 내려오는 거. 사실 이거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이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명절 이슈 있고 양옵션 만기일 이슈 있고 그죠? 또 반대로 여러분들 내일 모레 이재명 대통령 그 기자회견 하면서
주가 엄청 터질지도 모릅니다. 위로. 이것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단지 제가 봤을 때 가격 전략으로 강하게 이 종목은 앞으로 24,000원, 25,000원만 깨지지 않고 갭이 유지가 된다면 제가 기본선을 하나 그어드리겠습니다. 그런다면 주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3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단지 전제 조건은 삼성전자랑 그 가격 협상 이슈가 조금 뉴스플로우로 대중공개 자료로 확인됐는지 이것은 좀 우리가 체크해보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FST였습니다. 이어서 ENF 테크놀로지 두 종목이 다 차트가 이번 달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ENF 테크놀로지의 핵심은 연초부터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중에서 연초부터 올랐던 두 종목을 ENF 테크놀로지는 뭐 제 기억에 김민주 전무가 한번 언급해 준 적이 있는 것 같고 저는 한솔케미칼을 계속 밀었는데 이 두 종목이 연초부터 올랐다는 건 둘 다 약간 어떤 성격의 종목군들이냐?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가장 앞단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 ENF 테크놀로지의 핵심은 프로세싱 케미칼이라는 거예요. 프로세스 케미칼이라는 게 뭐냐면 뭐 세정이라든지 식각이라든지 반도체 각각의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들을 만드는 업체인데 그 오늘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불산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산이라고 하는 게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불산과 관련돼서 울산이었던 거예요. 그쪽에 한번 사고 나서 크게 한번 난리 났던 적을 기억하실 텐데 이 엄청난 독성 물질이라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쉽게 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불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반도체 공정 여러 군데 다 쓰이고 있고 향후 유리기판의 TGV 공정, 그 스루 글래스 비아 쪽에도 불산이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이제 불산의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불산의 쓰임새 자체가 지금 낸드 쪽이라든지 HBM4 쪽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다루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경쟁은 별로 없는데 만약에 그와 관련된 공정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기대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종목이 올랐던 건, 그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반도체 프리커서, 반도체 전구체였기 때문에 먼저 움직인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테일러 팹이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테일러 팹에 있어서도 이런 뭐 불산이라든지 한솔 케미칼 같은 반도체 쪽에 좀 앞단에 있는 그런 소재 쪽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 물론 뭐 가장 먼저는 인프라 쪽이겠지만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반도체 후속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핵심인데 그럼 반도체 가장 앞단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밸류가 만약에 부담일 정도로 올랐다면 뭐 지금 사기가 좀 어려운데 올해 추정 실적으로 보면 ENF 테크놀로지는 현재 주가 많이 올라 보이지만 이게 지금 PR 10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가 기준으로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여서 제가 보기엔 좀 랠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ENF 테크놀로지도 관심권역 안에 두고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누아 두 분이 이 반도체 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쪽이 좀 더 와닿으시나요?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토마토 AI의 선택 참고해 보겠습니다. 7대3으로 꽤나 좀 벌어져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가 7, PER이 낮고 실적 증가폭이 커서 이쪽으로 좀 더 기울었습니다.